가십니다. 아, 네. 매콤한 장애기 이슈를 매콤한 장애기 이슈를 맛있게 알려드리는 장판 고추장 네 번째 시간. 네, 오늘은 이제 KF 최한별님과 네. 이제 제가 함께인데요. 저를 일단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새롭게 활동가로 들어오게 된 활동가 우정규라고 합니다. 오! 최대한 쉽게 네, 설명을 쉽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이나 협약이 또 네. 말이 다 어렵게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걸 쉽게 설명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길기도 길어. 막 안 끝나. 막 네. 문장이 막 뭐 하며 무엇을 하며 막 뭘 인지하며 네. 무엇을 강조하며 뭐 하는 바이다 말면서 엄청 길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좀 약간 그런 게 있다. 영어를 읽으면 영어는 그렇게 어렵게 안 돼. 여러분의 머릿속에 CRPD를 반드시 넣고 말겠다. UNCRPD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UNCRPD는 2006년에 이제 유엔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이에요. 정식 명칭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한국어로는 번역을 해서 부르고 있고 그 컨벤션 죄송해요. 저도 영어 하니까 헷갈리네요. 용어는 그렇게 어렵게 안 돼.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y라고 해서 줄여서 CRP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고 이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어떻게 보자면 물론 그 전에도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다라는 이야기가 장애인 운동, 그 전 세계의 많은 장애인 운동계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어 왔지만 이거를 국제적으로 맞아,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야라고 딱 명시한 문서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치자면 사실 2006년에 유엔에 채택된 게 조금 많이 늦었죠. 늦은 감이 있죠. 왜냐면은 뭐 여성, 아동, 뭐 그다음에 자유권, 사회권 이런 다른 권리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 뭐 90년대 이전에 이미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거 상당히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CRPD를 반드시 넣고 말겠다. 지금 현재 182개국이 본 협약에 다 가입을 했고요. 거의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다 가입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게 이 CRPD는 본협약이 있고 그다음에 선택의정서라는 부속 그렇죠. 네, 협약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택의정서에는 개인통보제도라는 그러니까 우리 마치 국가인권위에 진정 넣는 것처럼 UN CRPD 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를 담고 있는 선택의정서라는 게 부속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택의정서는 CRPD 본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한해서만 열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아까 182개국이 현재 CRPD 본협약에 가입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96개국이 지금 선택의정서를 채택했어요. 이것까지 가입함으로써 이행을 담보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가 아직 선택의정서를 가입을 안 했어요. 선택의정서를 가입을 안 했어요. 그 이제 CRPD의 구성을 좀 보자면 이 협약을 만들게 된 배경,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인간이자 천부적인 인권을 가진 존재임을 뭐 확인하고 뭐 그다음에 장애인이 여전히 생활의 많은 영역들, 신체의 기본적인 자유의 권리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이제 시민 사회 경제 문화적인 그런 어떤 권리들 예를 들어 내가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도 명시를 하고 권리의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기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모든 유엔 당사국 이제 유엔이 이 협약을 만들었다라는 그 배경들을 쭉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좀 읽다 보면 뜨거운 장애인 운동의 역사, 국제 장애 운동의 역사들이 그 많은 장애인들이 정말 오랜 시간 외쳐온 나도 사람이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그 정말 그 절규와 그 운동과 뜨거운 투쟁이 정말 여기에 이제 한 줄 한 줄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CRPD를 반드시 넣고 말겠다.
그래서 이 원칙을 보면은 이제 35조에 보고서 내용이 있어요. 당사국 보고서. 네. 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보고서? 보고서요. 음.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평가를 해주죠. 이거 맞다 아니다. 또 우리 쪽에서 다시 의견을 내고. 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4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네. CRPD 이행 보고서를 정부에서 내야 되는데 그럼 내면은 이거를 CRPD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죠. 보고 이거는 뭐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 이거는 잘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더 잘해주길 바란다라고 하지만 잘 이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쭉 이제 내리죠. 근데 이때 그냥 정보 보고서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이제 이 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 정부 보고서에 대한 병행 보고서를 내요. 또 시민사회도 보고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도 모여서 정부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그걸 보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잘못했는데 이건 통계를 잘못 인용했는데 뭐 이런 게 있으면 보고서에 써가지고 다 유엔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위원회에서도 이제 그 정부 보고서와 국가인권위 보고서 그다음에 시민사회 보고서를 쭉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하는 거예요. 대면 질의도 하거든요. 위원회에서 정부 이제 그럼 보통 복지부 장관이 가요. 복지부 장관이 가서 그러면 이제 CRPD 위원들이 질문을 막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들까지 끝난 후에 최종 견해라고 해서 CRPD 위원회에서 종합해 봤더니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권고들을 쭉 냅니다. 위원회 권고가 내려오면은 그거를 잘 지킬지 말지는 또 정부의 몫인 거거든요. 그런 이제 개인 통보 제도라든가 조금 더 국가의 의무를 지게 하는 선택의 정서에 비준하게 되면은 져야 하는 책임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겠죠. 사실 잘할 것이라 잘 지킬 의지가 있으면 그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2017년에 이제 유럽 헝가리의 장애인 단체들과 또 EU에 있는 또 연대 단체들이 같이 이제 헝가리 정부를 UN CRPD 위원회에 진정을 넣습니다. 근데 EU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장애인 자립생활에 쓰지 않고 소규모 시설, 소위 그룹홈이라고 부르는 소규모 시설들의 그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UN CRPD 19조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 이제 자립생활을 이게 소규모 시설도 시설인데 이 시설에다가 계속해서 예산을 투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막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CRPD 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요. 위원회에서 헝가리 정부가 CRPD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런 헝가리 정부의 행위는 이렇게 예산을 소규모 그룹홈에 배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이제 그런 배제와 고립을 영속화시키는 것이다. 이거는 CRPD에 대한 위반이다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탈시설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죠.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못하죠. 약간 이런 얘기 늘 하는데 사실은 그거 국내 헌법에 딱 박혀 있는 것처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엄연한 협약 문서거든요. 규범이거든요. 우리는 너희가 국제사회에서 약속해온 것을 알고 있다. 이걸 지켜라. 어디 약속만 하고 안 지키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해줄 필요가 있고 그래야 정부에서도 CRPD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원래는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니까 저희가 얘기라도 계속 해야죠. 조금 더 사람들한테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 우리 같이 열심히 CRPD를 알려봅시다. 일할 거 많죠. 일할 거 많습니다. 할 게 많습니다.